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 리더스 경제신문의 원동아 기자입니다. 인간 리더십이 없으신 분이요? 발음이 꼬였네, 발음이. 오늘은 우리가 가덕신공항 뭐가 문제인가, 뭐가 논란인가, 가덕신공항 걔가 뭐야? 자, 파헤치기 위해서 정말 일반인의 입장으로 이 항공정보원 기자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제 주위에서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공항 그게 뭐가 문제니? 왜 우리가 알아야 되니? 내 인생이랑 관계가 있니?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항 누군가에게는 뭐 삶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누군가에게는 삶에 와닿을 수도 있죠. 우리가 김해공항을 이용을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시죠? 있어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나 항상 공항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공항이 지금 현재 김해공항은 좁기 때문에 가덕으로 조금 넓혀보자 하는 취지로 가덕으로 갔고, 그리고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2002년도 기억나세요? 2002년도 무슨 산 충돌기 사건, 그죠? 네, 맞아요. 네, 그게 뭐죠? 중국 국제항공 소속 항공기가 김해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돛대산에 충돌을 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돛대산이 그러면 김해공항 근처에 있는 산인 거예요? 김해공항 북쪽에 바로 앞쪽에 있는 산으로 우리가 이륙을 할 때 맨 앞에 보는 그 산이 바로 김해 돛대산입니다. 근데 거기랑 지금 그 항공기가 충돌했다면 많은 사상자가 있었나요? 그렇죠. 당시에 123명이 사망을 했고 그날은 흐린 날이었어요. 안개가 좀 있었던 날이었고, 이게 대부분 김해공항은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착륙을 합니다. 근데 그날은 바람 때문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착륙을 했어야 했어요. 그러려면은 김해공항은 서클링이라 해서 이렇게 쭉 가다가 180도로 회전을 해서 착륙을 해야 됩니다. 고도의 기술. 그렇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기장들이 꺼리는 공항이고, 그날은 날씨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돛대산과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그런 2002년에 사건이 있고 나서 사실 저는 제일 1번으로 궁금한 게 일단 왜 우리 부산에 공항이 있어야 되죠? 일단 인천국제공항을 생각을 해봅시다. 네. 인천 좋죠. 사실 인천국제공항이 생김으로써 인천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어요. 송도 국제도시라든지 청라라든지 이렇게 많은 신도시들이 또 생기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인천이 굉장히 커졌고 부산을 위협하는 제2의 도시가 되느냐 마느냐 지금 그런 말이 있죠. 그리고 작년만 보더라도 2019년 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SK 하이닉스에서 100조 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후보지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부산도 있었습니까? 아니죠. 없었대요. 왜요? 왜? 경기도 용인하고 경북 구미가 있었어요. 근데 어디로 간지 아세요? 왠지 경기도. 네, 경기도 용인으로 갔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경북 구미가 수출에 있어서 불리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건도 실제로 구미가 더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은 공장을 세우려면 지금 규제를 받지만 그거를 무릅쓰고 경기도 용인으로 갔다. 첨단 산업은 항공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가까운, 그리고 인프라, 도시나 도로나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경기도 용인으로 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인프라가 갖춰지면은 이제 첨단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부산으로 모여든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해를 좀 해도 될까요? 그렇죠.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만큼 가덕이 부산에 있음으로써 부산뿐만 아니라 주위의 경남, 울산까지 기회가 생깁니다. 더 넓게 보면은 경북에도 기회가 생기고요. 또 아이러니하게 일본 큐슈 지방에도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항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그에 파생되는 항공사라든지 지상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내식이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또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공항이 있음으로써 생기는 부수적인 또 산업들이 유치됨으로써 생기는 일자리 창출 효과, 파급력이 꽤 있습니다. 공항 하나로. 공항 하나로 경제적인 효과가 되게 어마무시하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 신공항을 유치해야 된다라는 결론인데요. 근데 이 신공항의 역사가 저는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사실 제가 정치를 잘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잘 몰랐지만 이거는 아닌 게 박근혜 정부 시절이랑 뭐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뭐 여기 신공항 부산에 유치한다 안 한다 뭐 이걸로 뭐 공약을 내걸어서 이렇게 찍어줬는데 막상 안 돼. 그냥 김해 또는 이거 뭐 전면 백지화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거와 관련된 좀 간략한 정리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신공항 이야기는 1990년대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92년도 부산시 도시계획 안에 이제 신공항이 포함이 됩니다. 92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92년도에. 그리고 나서 이제 2002년도에 사고가 발생을 하죠.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사실 본격적인 신공항 이야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돼요. 그때 당시 노무현 정부였죠.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동남권의 신공항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이게 조금 그때 당시에 MB정부 들어설 그 참여정부 말쯤이었어요. 그래서 MB정부가 들어올 때 대선 공약으로 이제 동남권 신공항 만들겠다.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되지 않았죠? 당시 MB정부는 백지화를 했죠. 네. 백지화를 했었고 당시에는 이제 경제성으로 백지화가 됐었고 사실 그러면서 밀양과 가덕이 조금 충돌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었나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권 때 그때 후보지 두 곳이 한 곳은 밀양이고 한 곳은 가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김해는 아직 여기에 끼어 있지 않았던 상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MB정부 백지화 이후에 2012년도에 이제 네. 한국공항공사에서 김해공항에서 어떻게 하면 현재 이 활주로를 가지고 슬롯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슬롯이라 하면 시간당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횟수를 말하는데 이 슬롯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연구를 진행을 하고 현재 김해공항의 네. 국제선 터미널을 증축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완의 완성이죠. 미완의 완성, 임시에 불과를 했고, 네네. 그리고 그 앞서서 사실 MB정부 앞서서 부산연구원에서도 5개의 대안을 발표를 합니다. 5개나요? 활주로를 이렇게 11자로 뒀다가 조금 밑으로도 빼보고 옆으로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설계를 한번 해봤는데 이 5개가 모두 경제성 없다라고 결론이 결론이 나요? 납니다. 그래도 그렇게 된 거구나.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쵸. 다시 또 분위기가 물어오르죠. 그리고 공약 아니었나요? 그렇죠.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결국 또다시 밀양과 가덕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뜬금없이 네. 김해 신공항이라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김해 신공항은 아닙니다. 왜 신공항이라고 하냐면은 활주로 한 봉과 터미널 하나가 생기니까 사실상 이게 신공항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은 김해공항 확장 아닙니다. 여기서 잠시 궁금한 게요. 이 한 본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한 본이 활주로 하나 그거를 한 본이라는 본이라는 단위를 표현을, 쓰나요? 쓰죠. 근데 그거 좀 신공항이라는 건 제가 느끼기엔 그냥 억지 같아서 확장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흘러갈 줄 알았어요. 저도 그 박근혜 정부 때 이런 그 김해
공항, 김해공항 확장안을 발표하고 제가 아 그렇구나 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에 지금 돌아 어떻게 지금 막 가덕이 떠오르고 있어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사상구 후보 시절에 부산에 5명의 국회의원을 내면은 동남권 신공항이라 표현했죠. 정확하게 말하면 동남권 네. 신공항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선 후보 시절에도 실제로 사실 가덕도를 갔어요. 아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덕도를 후보 가셨나요? 시절에 후보 시절에 가덕도를 가셨어요.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가셨어요. 네.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실상 가덕도가 아니냐. 아 그럼 공약이나 진짜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선언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2018년 지방선거에 들어오면서 오던 전 부산시장이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가덕신공항이다. 민자로까지 유치를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이제 경남과 울산도 민주당 그 시장이 들어서면서 부울경이 함께 추진을 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논의가 다시 되고 네. 결국에는 이 김해 신공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해서 총리실 산하에 검증위원회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검증위원회가 또 문제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뭐 검증위원회에서 뭐 그 가덕 신공항 안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줬다라는 막 소문도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어쨌든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 국토부가 용역을 준 거지만 국토부 입장에서는 가덕 신공항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결론 나서는 안 된다라는 기류가 되게 많았다고 들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일단 1년 정도 검증위에서 검증 결과를 계속 발표를 하려다가 미뤘다기보다는 발표를 준비를 계속 했죠. 검증을 하기도 했고 이제 4개 분야로 구분해서 11개 쟁점, 22개 세부 항목에 대해서 이제 검증 작업을 진행을 했고 사실상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소음 분야와 안전 분야입니다. 안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처음에 돌려본 결과 이제 상승했을 때, 그러니까 비행기가 활주로에 네.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네네. 활주로 상황이나 네. 비행기 상황이나 이런 걸로스로 인해서 혹은 바람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이륙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생겨요. 활주로에 닿지 않고. 네네. 그 과정에서 상승하는데 충분한 추력을 못 얻었을 때 이제 재이륙 과정에서는 우선회하게 돼 있습니다. 우선회를 하면 오른쪽으로죠. 본다는 우선회를 거죠? 하는 과정에서 금정산과 충돌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럼 반대편 어떠냐? 반대편으로 해보니까 승합선과 충돌한다는 또 결과가 생겨버립니다. 김해에서 이렇게 띄우면 어디든지 간에 산이랑 충돌을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결과를 법제처까지 가게 되죠. 네. 과연 검증위가 이걸 왈부왈부할 수 있느냐. 그래서 법제처 가게 되는데 법제처는 부산시, 그러니까 지자체장과 협의를 해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라는 유권 해석을 내립니다. 결국 그 지자체장이 부산시장이기 때문에 부산시장은 가덕도를 원하고 그러면은 안 해주기 뻔하기 때문에 확장은 결국 불가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부터 동남권 관문공항에서 가덕 신공항이 그러면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죠? 가덕 신공항은 부산시는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아, 네, 그렇죠. 가덕 신공항은 사실 부산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 단지 이제 합의 과정에서 가덕이 뭐 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네네. 뭐 그래서 사실 밀양이라는 대체부지가 나왔던 거고 가덕이 들어와도 사실 이게 인프라라는 게 놓으면은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뭐 그냥 거기 생겨가지고 그랬나요? 솔직히 인천공항 가기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인천공항도
도시고속도를 넣고 다리도 맞아요. 넣고 철도도 넣고 공항철도도 넣고 KTX가 들어가고 그래서 접근성이 향상시킨 거지. 가덕도 네.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음. 지금은 멀죠. 지금은 멀지만 인프라는 놓으면은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일단 시설이 생기고 그 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을 한다면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나중에는 좀 그런 불편이 없어져 갈 테니까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럼 확정이 된 건가요? 그 가덕신공항이 진짜 하는 건가요? 지금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죠. 네, 몇 지금 가지나. 어쨌든 검증 결과는 그러니까 김해신공항이 적절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거고 그러면 공항을 그럼 어디에 다시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갈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국토부는 다시 입지 선정해야 한다. 다시 입지 선정해야 한다 입장이고 부산시는 그거 무슨 소리냐. 이미 우리가 연구를 한 부분도 있고 검증위에서 논의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앞에 2016년대에 ADPI에서 한 결과물도 있지 않느냐. ADPI가 뭐예요? 파리공항 엔지니어링 공단인데 네, 뭐지? 2016년도에 네. 이제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결정한 네.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죠 사실. 아, 거기도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렇죠. 용역을 준 거죠 외국에. 파리에다가 프랑스 파리 엔지니어링 공단이라는 곳에 용역을 줘서 네. 결정을 하게 만든 거죠. 그렇구나. 그럼 아직 우리가 마음 놓고 이제 가덕신공항이 확정됐구나 이제 곧 지어지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이제 부산시는 가덕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라서 그래서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는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먼저 발의를 했고 26일 날 민주당 136명의 의원들이 이제 발의를 했죠. 나중에는 그 장점만을 모아서 아마 처리가 돼야겠죠.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럼 그게 패스트 트랙인 거예요? 사실상의 패스트 트랙이고 이 특별법 안에는 입지는 가덕도로 둔다. 그리고 건설 과정에서 뭐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예산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기본 실시 설계를 바로 실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았고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가덕신공항 공항공사가 네.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허브 공항에 있어서 사실 그 지역의 맞춤형 이제 운영 단체라고 해야 되죠. 운영 공사가 필요하죠. 부산 특히나 신항과의 연계성, 항만과의 연계성, 그리고 철도와의 연계성이 중요한 화물 부분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공항공사의 역할이 필요했고 사실 김해공항만 하더라도 한국공항공사 소속입니다. 그럼 김해공항은 따로 김해공항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김포공항이라든지 제주공항이라든지 대구공항이라든지 양양공항이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 14개 공항을 관할하고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소속이기 때문에 사실 주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게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흑자를 내는 공항이 제주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이라든지 김해공항이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을 놔주기 싫겠다.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김해공항에서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재투자가 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죠. 근데 여기서 또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인천공항도 한국공항공사의 관리를 받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또 아니에요?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을 합니다. 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수도권 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할 때 공항공사의 설립의 근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덕도 특별법의 대응되는 거죠? 예죠. 선예죠, 선예.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된 후에 건설이 되는 과정에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공항공사 설립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뭐 부산공항공사가 될지 가덕공항공사가 될지 부울경공항공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항공사의 설립 근거가 있으니까 그 공항공사의 설립을 아마 할 것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부산시가 조금 지분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지금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시 지분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인천시 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지역 재투자라든지 지역 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부산은 나중에 공항공사를 설립할 때 네네. 아니 혹은 가덕신공항을 지을 때 네. 단 5%라도 지분의 5%라도 이렇게 투자를 좀 해서 발언권을 가져간다. 말도 하고 발언권도 얻고 지역 재투자도 좀 유도를 하고 선순환이 되는 이 부울경이 좀 고르게 선순환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랑 관련해서 사실은 최근에 많은 보도를 좀 막 쏟아내고 있는 언론들을 보면요. 수도권 언론이랑 지역 언론을 되게 구분 짓는 걸 많이 봤어요. 뭐 수도권 언론들이 약간 지금 이러한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너네 지금 선거 이기려고 그 선거 뭐 공약처럼 선심성으로 해주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지역에서는 무슨 말이냐 이거 우리 지역에 사활이 걸린 사업이다 그런 식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약간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 부울경 언론과 그 외의 지역 언론으로 조금 대립이 되는 구조죠. 그리고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사실 발표를 한 입장도 있고 네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산이나 울산이나 경남 계속해서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20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년에 검증위가 구성되고 올해 발표가 됐던 거고 조금 이런 우연의 일치가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이고 김해 신공항의 가장 문제점은 미래 수요 확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해공항이 이렇게 클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사실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이 예측대로 뭐 더 폭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늘어났을 때 또 추가적인 확장을 해야 되는데 김해 신공항은 그 추가적인 확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덕 신공항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하필이면 이게 보궐선거를 앞두고 발표를 해서 이런 정치적인 결정이 있는 거 아니야?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지만 지역에서는 20년 전부터 계속 가덕 신공항이 필요하다,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하다 하고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20년 전이라는 게 되게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오늘 약간 저의 질문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되게 친구들이 저한테 맨날 왜 중요하냐, 무슨 경제적인 이익이 있느냐, 나는 거기로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듣고 일도 대답을 못했거든요. 이제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가덕 신공항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